안녕하세요. 유해영TV의 유해영입니다. 오늘은 루틴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루틴하다는 말은 이제 그 외래어인데, 단조로운 일상, 단조롭게 일상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 단조롭게 일상이다 하는 것은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어 있어서 별 일이 없는 그저 평화로운 일상이 간다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있죠. 그러나 이런 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말을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언어의 경제성, 예를 들어서 economy of language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언어적 노력으로 최대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이제 언어의 경제성, economy of language라고 하는데, 루틴이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조로운 일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너리즘 같은 것은 이제 타성에 젖어서 단조로운 일상이 이제 쭉 지나쳐서 거기 일에 흥미를 잃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요. 외래어나 언어를 축약 혹은 생략해서 사용하는 것을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인데, 루틴이나 매너리즘 이런 것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쓴다 하는 얘기죠. 자, 5월 어버이날 오늘 이번 달 어버이날에 첫째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그 법률가로 일하고 있어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 얘기죠. 법률사로 이제 일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이제 본인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견서를 보내는 아주 루틴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의견서를 주로 보내는 모양이죠. 무슨 법률적 의견서를 이제 보내는 일인데, 루틴한 일이라, 루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말에, 바로 루틴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해줬고, 왜 그런지 공부해봐라.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단조로운 일상이 루틴인지 행복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단조로운 일상과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얘기죠.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죠.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새로운 환경과 인간관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수년간 같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관련 지식도 많이 얻게 되고, 또 하는 일이 익숙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요령이 생겨서 익숙하게 되죠. 이런 익숙한 일상 상태를 루틴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다 별일 없이 이제 하는 일이 다 순조롭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루틴한 일상은 생활이 안정되고 여유 있는 행복한 상태라 이렇게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단조롭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루틴합니까? 별일 없이 그냥 안정적으로 됐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루틴한 일상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 그러니까 하는 일에 흥미를 잃고 지루하고 뭐 의미를 잃고 이런 얘기죠. 또 그 매너리즘이 다시 권태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어질 수 있어요. 바로 그 매너리즘과 권태감은 여러 가지 불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틴하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매너리즘과 권태감으로 이어지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루틴한 일상에서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진취적인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후배들에게 한 곳에서 한 가지 업무를 5년 이상 하지 말고 변화를 주고 줘라. 이렇게 주고 말한, 그렇게 후배들에게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현직에 있을 때. 한 곳에서 5년 이상 한 가지 업무를 계속 5년 이상 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죠. 다른 과로 가든지 다른 변화를 줘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동성읍사무소에서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했으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어떤 모순이 이제 집착돼서 쌓여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업무를 맡든지 또는 철원읍사무소나 군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더 발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곳에서 너무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 그게 루틴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매너리즘과 권태감으로 이어지고 또 모순이 쌓이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특히 노년에는 루틴한 일상이 보통이죠. 본인 같은 이제 이렇게 노년을 보내는 사람은 루틴한 일상입니다. 그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칫 권태감과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의 경험을 되살려 생산적이거나 이 생산적인 것은 뭐를 이제 돈과 관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는 것이 이제 텃밭 관리 같은 게 상당히 좋죠. 채마를 기른다거나 이런 생산적이거든요. 또는 예술적인 것. 본인은 이제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타로 함께 이제 노래를 주로 부릅니다만 이런 예술적인 것. 혹은 저희 집사람은 그 미술을 그립니다. 아주 잘 그려요. 근데 이런 예술적 활동, 또 뭐 장구를 배우는데 집사람은 장구를 배우는데 그런 것, 이런 예술적 활동, 또 교육적인 일은 본인 같은 거는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도움이 되죠. 루틴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좋아서 이거 루틴한 일상에서 이런 일을 함으로써 루틴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루틴한 일상은 삶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루틴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루틴한 일상이 매너리즘과 권태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진취적인 삶을 하는 위해서는 하는 일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한 곳에서 한 가지 일을 했다면 부서를 바꾼다든지 업무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특히 노년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어서의 경험을 되살려서 생산적이고 뭐 텃밭이라든지 이런 생산적이고 예술적이고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한다든지 뭐 장구를 한다든지 본인이 주로 하고 본인이 집사람이 것이 그런 건데 또 혹은 좋은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 교육적인 일, 본인이 이제 영어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지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에 이제 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면 루틴한 일에서 매너리즘과 권태감에 빠지지 않고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더 차원 높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즉 여러분이 삶의 루틴한 일상이라면 일단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적이고 예술적이고 또 교육적이고 그리고 자료를 바꾸고 하는 일을 좀 바꿔보는지 해서 이렇게 하면은 보다 더 루틴한 일상에서 좀 더 차원 높은 행복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일상이 루틴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